제격인데요. 제격에서 운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이 운을 취하는 방법인데 이 제격의 특성이 있죠. 앞전에 관격을 했는데 관격은 정관격과 평관격이 나눠지는데 제격은 심해천 선생은 분명히 편제를 나누질 않았어요. 근데 현대 명리학적으로는 편제를 나누죠. 정편을 나누죠. 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정제라고 하면 일단 관성하면 사주에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관이 그렇죠. 그럼 이 재성이란 또 뭐냐? 내가 가서 그 물건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물건을. 그러니까 그 물건을 다스리기 위해선 나의 힘이 필요하죠. 힘이 없으면 그 재성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관성도 내가 힘이 있어야 그 가르침을 이어받을 수 있겠지만 특히 이 재성은 나의 힘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재생관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여튼간 재생관을 할 때는 인수가 신앙해서 인수가 운이 그렇게 흐르는 게 좋아요. 제왕생관할 때는 그런 것이 좋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그 다음에 관을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식신을 쓰는 게 있죠. 두 번째 식신 생제할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끝나는데 뭐가 끝나냐? 이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죠. 오직 옛날에는 재생관 하든 식신생제를 하든 제격이라 해도 모두 공직에 있는 사람들만 심해천 선생은 뽑았어요. 사주를 보기를 그렇게 보셨으니까. 근데 그건 차이는 안 나지만 1739년하고 태어난 게 그 양반이 그렇고 또 1760 몇 년에 태어나신 철조 선생님하고 심해천 선생의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이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분은 자평진전을 위주로 해서 격을 만드신 거고요. 또 누구죠? 저의 스승이신 임철철 선생은 자평진전에도 나와 있는 중화론이지만 특히 적천수의 중화이론을 가지고 이론을 만드셨어요. 물론 임철철 선생은 이 격공론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격공론에서 일반 평민을 맞춰 보니까 안 맞으니까 이제 중화론으로 바꾸신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격공론에 나와 있는 양반들은 전부 다 관직에 있는 양반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 지금으로 말하면 1%죠. 1%에 가까운 사람들 사농공상 중에서 금수저 인 사람들의 운을 보다 보니까 이미 틀에 꽉 짜여져 있는 대로 흐르는 대로 딱 운을 맞히신 거예요. 그래서 고급 운명학이죠. 이게 고급 운명학. 일반 대중 운명학이 아니죠. 그래서 제격의 현대 명리학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우선은 여튼 일주가 강해야만 된다라는 소리는 절대적이죠. 그래서 제격의 치운론에선 즉이 제격은 국으로서 취할 수 있는데 분입해지 나누어서 짝을 만들어야 된다. 만약 제왕생관자는 운이 어떻게 되냐? 신앙한 인수운으로 흘러야만 된다. 불리하다. 칠산상관으로 흐르면 그렇죠. 만약 관을 생활하고 있을 때 다시 투출하게 인성이 있다든지 하면 상관지지로 가도 아무 불신유해 그렇게 해가 심하지는 않다. 결국은 관을 생할 때 대식상이 있으면 파국이 되는데 즉 운에서 이렇게 인수를 만난다든지 하면 아무 관계없고 사론을 만나도 오히려 길하다라고 하죠. 그 이유는 인수가 있어야만이 돼요. 인수가 없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명이 이거예요. 갈참정명인데 갈참정명은 또 그리고 지금 요 밑에 첫 번째 이 갈참정명은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관을 쓰는 사주예요. 관을 쓰는데 이 전체가 수체 화목용조니까 이 오화를 얘기를 안 하세요. 사주에선. 또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관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체라는 것은 뭐예요? 뭐죠? 정제격이죠. 투출을 했어도 이건 제격이에요. 복수적으로 투출했어도 제가 왕한 거죠. 제가 왕한데 관을 생해서 이 관을 쓰시겠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이렇게 딱 들어보면 이런 수가체니까 토도 써요. 우선 수가 왕하면은 토부터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주 자체도 써요, 사실은. 예. 그리고 화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목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뒤집어서 격국용신을 하다 보니까 이 관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생관을 한다는 뜻이죠. 네, 재생관. 네, 왕한 것을 설해주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 무게중심론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주가 이렇게 이거 제다 신약사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네, 제가 많으니까 제다 신약이죠. 네, 그러니까 신약이니까 인수 있고 관성 있으면 되죠. 네, 대운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대운이 목화대운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네, 목화대운으로 좋게 흐르죠. 그러니까 참정까지 됐죠. 참정은 정치에 참여하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송나라 때인가 언제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래요. 그런데 이게 정치에 참여한다, 참정이라고 하면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가 고위직에서 무슨 임금이 대통령이 무엇을 결정할 때 국가자문회의로 얘기하는 거죠.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제 명예직일 수도 있고요. 봉급을 받아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사주가 수가체이고 화목으로 쓰는 거죠. 대운이 받쳐줘야 돼요. 대운이. 정관을 용신으로 한다지만 정관용신이라고 해도 대운이 이렇게 좋게 흐르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설화고가 설명을 했어요. 네. 설화고는 논재편의 갈참정명이다 라고 하면서 용신은 어디에 있냐? 을목관성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령이 재성이 왕에서 관을 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문에 자 이렇게 되면 칠살이 혼해서 불리하다라고 했는데 천만에 불리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가부님은 뭐예요? 이 수를 빨아들여서 좋죠. 뭐가 불리한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축자가 아닌데요. 제가 대운을 잘못 적었군요. 이거가 개가 되겠죠. 예. 개갑 임이니까요. 예. 이거 원본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개. 예. 개죠. 예. 개축. 요 첫째 대운은 태어나서는 별로 안 좋았죠. 그 대신 갑인서부터 좋기 시작을 하죠. 이 무호 대운도 좋아요. 왜? 아주 말년까지 끝내주는 사주죠. 현대명략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네. 근데 이건 재생관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자세히 풀면 오히려 현대명략적으로 좋고, 이건 뭐야 원령이고 이건 안 좋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네, 좋고요. 네. 이 눈에는 인호 화국을 이루어서 해 좌우충을 풀어줬다라는 것이죠. 역시 방신 일주를 도와서 아름다운 운이 됐다. 을며 10년 관성이 청해서 좋을 것이고요. 비록 왕하더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병진, 진운은 안 좋아요. 그런데 병진, 정산, 무옥, 기미 다 모두 아름다운 운이다. 미루어서 꺼리는 것은 금수가 금수 대운으로 흐르면 안 될 뿐이다 라고 해서 이거 뿐 이자죠. 네. 안 될 뿐이다 라는데 금수는 저거 지나면 오죠. 이제 수능하니까 오미. 예, 그래서 기미까지 좋은 거죠. 대운은 이렇게 써놓고도 미대운까지 좋다고 했고요. 또 그리고 금운으로 이제 이게 오운이 끝나면 금운으로 들어가니까 안 좋다, 불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현대명략적으로도 이때가 끝나는 거예요. 기미대운까지 괜찮아요. 기미대운까지 괜찮아요. 네.
이 진원이 들어오면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서 아주 안 좋은 사주가 되죠. 이때 한번 현대명리학적으로 이때 고생 좀 할 거예요. 네. 고생을 해야죠. 네. 엄청 고생하죠. 5년 동안. 세운에서 좀 풀어주면 모를까. 이 진운은 엄청 안 좋은 대운이다 라는 것이죠. 진대운이. 네. 이렇게 해서 격국론도 현대명리학적으로 이렇게 딱 풀면 이게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대명리학에서 격국론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보지 말라라고 해요. 대운도 안 맞는다 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무게중심론으로 다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관성을 쓰냐 이거예요. 그럼 일주가 약하니까 5화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5화 여기 있으니까 쓴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으면 목수로 가도 좋아요. 목음이. 예, 이게 굉장히 좋아요. 마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자평진전도 맞는다니까요. 무게중심론으로 이렇게 딱 다뤄보면 아 이게 운이 이렇게 잘 맞춰주는구나 라는 거예요. 또 이거 재성에서 식사하는 뜻이죠. 아 이거 저 위에 관성을 쓴 것은 뭐예요? 제격에서 구신을 쓴 거예요. 이거는 제격에서 상신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성과 식신이 중하면 당연히 중하면 일주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즉 조신 일주를 돕는 것을 반긴다. 재식이 경하면 약하면 약하고 일주가 강하면 중하면 곧 재식근으로 흐르는 게 좋다. 사료는 불기. 사료는 역시 꺼리지 않는다. 왜? 일주가 강하니까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신생세 재생관 하겠다는 거죠. 관이는 오히려 반대로 꺼진다 라는 것이죠. 흐려진다. 재용식생자, 재성으로서 쓰임은 식을 생하는 걸 쓰이는 자는 식신이 곧 생직격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원령에 있으면서 호로 이름하여 재용식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 원령이 재성을 잡고 있으면서 다른데 식신이 있다? 재생식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일주가 강하니까 식신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일주의 힘을 빼서 식신이 빼서 재성을 도와주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영업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단순하게 산업공상만 있어갖고 직업이 한 20개 뿐이 안 되니까 그냥 관공서에 관직에 있는 사람들만 샘플로 채취할 수밖에 없었죠. 일반인들 또 농사 짓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뭐 만드는 사람이 언제 48자 볼 시간이나 있겠어요? 일단 자기가 그 그룹에서 속했으면 영원히 그 그룹에서 죽을 때까지 하다 마는 거예요. 신분 상승이 절대 안 됩니다. 이 격국론에서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신분 상승이 안 되는 것이 격국론이거든요. 예. 이미 딱 태어나면 이 사람은 무슨 격으로 태어났다라고 하죠. 근데 현대 명리학적으로 보면 신분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요. 예. 이것도 명리니까. 근데 이 당시는 안 됐다라는 거죠. 신분 상승이. 예. 그래서 역시 나눠야 된다. 일주가 강한지 일주가 약한지 일주가 중한지를 양절 두 마디로 나누라. 그래서 일주가 약하면 마땅히 일주를 도와야 되고 일주가 중하면 마땅히 재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할 소리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격국론이 틀렸다라는 소리는 하시지 말라니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양시랑의 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시랑의 명이. 임민 조금 내릴까요? 예, 이민. 내리면 또 밑에. 자, 이렇게 되면요. 이민, 이민이 두 개네요. 예. 그리고 경진신사라고 하는데 이게 목이 강할 것 같지만 안 강해요. 예. 이렇게 보면 얼핏 봐선 봄철에 태어난 경금 약하다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그리고 양시랑의 갈참정의 명을 한번 또 우리 무게중심론으로 한번 볼까요? 예. 그래야 되겠네요. 이거 양시랑의 명이에요. 제가 집어넣어 놨고요. 예. 갈참정. 예. 보세요. 수체예요.
토화용이 불과해요. 우선 토를 막으려고 하는데 이거 약하죠. 그런데 토도 써요, 사실은. 왜? 화가 있기 때문에. 무수고 목재 화목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주가 기미까지 좋은 거예요. 병신되면 깨지죠. 저 월매에서. 네. 좋죠, 사주. 진에 안 좋고, 이거 이때 안 좋고, 더 분명히 말씀드렸죠. 초년엔 안 좋고요. 갑이 늘면서부터 좋고요. 병대운 좋고, 진은 안 좋고, 정사, 무호, 기미까지 좋은 대운이죠. 네. 자, 갈참정명이 그래서 지금 현대 명리학적으로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양신왕의 명이에요. 이게 인월에 태어난 경금이라 경금이 약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이게 금이체가 돼요. 경진 해갖고 4월에 있는 경금까지 들어서 신금 있잖아요. 이것도요. 그래서 이게 한 그룹을 이루고 있어서 금체 화목용이에요. 근데 화가 사가 있잖아요. 은근히 이게 변질이 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빨갛게 해놓지만 이렇게 해놓고도 강한 금성을 빼어낸 표출해낸 수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오미 운으로 흘러도 좋다라는 것이죠. 이때 되면 정명이 될 거예요. 신운이 되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양신왕의 명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뭐죠? 설하고가 설명하는 방법을 또 말씀드릴게요. 설하고는 차하로는 재편의 양신왕의 명이다. 식신이 생재격이다. 저 임수가 이 재성을 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론이 일원과 재와 일원과 재식이 서로 균등하다. 그래서 행 식상 재운으로 흘러도 아름답다. 마치 계묘 갑진 을사가 그렇다. 계묘 갑진 을사가 그렇다. 병화는 살운이라 불기 꺼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은 식상이 있어서 회극을 하니 관계없다는 거죠. 아무 관계없다 라는데 회극을 함으로써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화를 써야 되는데요. 이 사주는 화를 써야 되니까 말을 잘못하는 거죠. 지금 우득 난국.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식상이 회극을 하고 난국 따뜻한 국을 얻음으로써 좋다. 춘초에 봄에 수목은 득화를 해. 화를 얻어야만이 발령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경금일주를 가지고 발령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인목 재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일주로. 어째서 하이 관이는 반대로 관이는 어째서 반대로 꺼질까? 대체로 정화가 관성인데 합임 용신을 지금 용신을 임수로 쓰겠다는 거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천만의 말씀이죠. 정화가 사실은 정화가 들어오면 임수가 합을 함으로써 별로는 안 좋아요. 그래도 합이 한 목을 대니 그래도 관계는 없어요. 목을 대니. 예, 그리고 무토는 또 임수를 극해서 임수를 극하니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아요. 맞기는. 네, 맞아요. 즉 용신 피상이라 고로 반대로 위해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딱 했죠. 제격에 식신, 상신을 쓴다. 이 상신은 식신은 뭐냐? 상신은 플러스 한 신일 뿐이다. 네, 플러스 한 신이에요. 왜냐? 목화를 쓰는데 금이 강할 때는 끊어서 들어오면 곧바로 안 들어오고 대운에서 끊어서 들어오잖아요. 저 수운은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한 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왜냐면 강한 금성을 설기를 시키니까요. 자, 그래서 양신왕의 명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양신왕의 명조예요. 예, 이거 지금 목화를 쓰니까 이게 술을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건 아니다. 화용신이죠. 예. 만약 이걸 목용신으로 잡으면 분명히 목, 화 다 좋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다 운이 좋죠. 여기까지 정리대운까지. 이 무토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 신금 들어오면 인신충하고 별로 안 좋죠. 무토도 임수하고 극하니까 여튼 6대운 정도 되면 한 번은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이제 무난히 넘겨야 되는데 신대운에는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 양반. 올해 59살로 자꾸도 보면 여기 60이니까 지금 미대운에 들어와 있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신대운 되면 인신충을하고 해서 별로 좋을 게 없다 하는 것이죠. 이때가 제일 좋아요. 시랑이라는 명절을 시랑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시랑을 제가 어디다 찾아놨는데 그 꽤 벼슬이 높더라고요. 시랑이라 낭서성 뭐 이렇게 있듯이 시랑명도 좋더라고요. 저 위에다 해놨나요? 제가 악사. 예, 중국의 관명으로서 지난 때 낭중령의 속관으로 국문을 지키는 구실을 했다. 당나라 때는 중서 문화 두 성의 실질적인 위 이 장관이다라고 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격이 돼도 전부 벼슬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식신생제를 해도 관직에 있는 사람이요, 재생관을 해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그래요. 지난번 강의에서 제격에 변호사 하는 사람도 제가 배드렸죠. 근데 그 사람 진짜 제격에 장사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직업은 좀 찾기가 어렵고, 대운을 이렇게 딱 봐서 이 사람이 제격인데 일주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어디로 흐르면, 대운이 어디로 흐르면 이 사람이 좋을까를 연구하면 돼요. 그리고 특히 무게중심론을 딱 따라서 일주와 관계없이 이게 체가 뭐다 라고, 이선 재성이 왕에서 관으로 간다든지 하면 그래도 일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하고 강한데, 재식으로 가도 역시 일주가 그 정도는 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사실은 갈참정명은 일주가 아주 약하죠. 약해요. 제다신약이죠. 그러니까 인성을 써야죠. 그래서 관인상생으로 가 있죠. 이 사주를 보세요. 갈참정명이요. 이렇게 사주가 수체예요. 수체니까 일단 재성이 왕화되는 거거든요. 이 사주에는. 그럼 화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대운이 또 화목으로 가야 되구나. 그래야 참정까지 된다는 거죠. 참정까지. 근데 이 대운으로 흐르지 않으면 이게 참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정이 될 수가 없다. 용신을 이렇게 뽑아놓고도, 상신이 됐든 용신이 됐든 뽑아놓고도 대운이 만약 이게 역대운으로 흘렀다 라고 하면 자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역대운으로 흐르면 어디로 가요? 금, 그 다음에 뭐예요? 남방으로 가니까 저 후대나 돼서야 조금 따뜻한 밥을 먹고 살았다든지 온포를 먹었다든지 하지, 이게 대운이 살려주는 운이잖아요. 죄다 신약사주예요. 이거요. 이 사주 신약하죠. 그러니까 이 오화를 쓰는 거예요. 관인상생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해서 한번 다시 제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